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헤드헌터 영자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과거에 한번 촬영을 했는데 비공개로 돌린 영상을 재촬영하는 날입니다. 네, 제가 다시 영상을 여러 번 보니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바로 다룰 컨텐츠는 1에서 3년 차이신 분들이 어떻게 경력 이직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차이시라면 지금 현재 내가 만약 퇴사를 이미 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계약이 만료되셨다던가 아니면 지금 회사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제가 유튜브에 가장 처음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위에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이 영상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1에서 3년 차까지 어떻게 내가 경력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이런 주니어 레벨에 계신 분들이 어떤 경력 이직이 가능한지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 직무를 확장시켜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회사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가 다른 회사에선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총무라고 할지라도 어떤 회사는 총무가 뭐 회계 인사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총무가 그 회사의 뭐 비품이나 인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회사마다 이렇게 총무의 역할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총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내가 직무이든 간에 내 커리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으로 이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주니어 레벨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의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내 직무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에서 3년 차이신 경력자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어떤 적기냐? 내가 내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적기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나중에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직무를 전환한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 어떻게 커리어를 변화시키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데 한 가지 예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조금 좋은 기업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퇴사를 하시고 그 퍼포먼스 마케팅 관련된 또 데이터 애널리스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스타트업에서 그런 쪽으로 또 이직을 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업에서의 근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충분히 또 다시 더 큰 기업으로 이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 전환의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에서 3년 차이신 분들이 직무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커리어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불안해 하시는 그 연차임이 확실한데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 기회가 많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내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어떤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다면 사실 최적인데 나에게 맞는 어떤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내 자신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 액션 플랜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 이력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일단 먼저 공문 이력서만 작성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나의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고
싶은 개발 욕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 꼭 영어 공부를 병행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도 제가 다음에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직이 먼저 시급하시기 때문에 이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나의 국문 이력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단에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다운받아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네이버 또는 구글에 국문 이력서 양식, 이력서 샘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요즘은 정말 좋은 파일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잘 작성하신 후에 그 이력서를 한번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작성한 이력서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지? 사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성과를 쓰려고 하다 보니 이 성과에 내가 정말 몇 프로를 기여했는지에 대한 갑자기 헷갈리기도 하고, 또 내가 막상 한 업무인데도 글로 이게 바로바로 써지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이력서를 쓸 때 단순하게 그냥 한두 줄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냈던 메일 또는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곱씹어보면서 내가 하루를 보낸다던가,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의 기간들을 한번 내가 주고받던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찍었던 어떤 사진들을 통해서 그 날짜 같은 걸 확인한다던가 하면서 내가 이 기간에 이 일을 했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 사실 이 이력서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처음에 이제 공채 또는 신입을 준비할 때 이력서 쓰는 거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물론 8년차, 10년차만큼의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1년에서 3년 사이에 했던 그 일들이 정말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내가 전문성을 갖도록 한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시면서 이런 일은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직무 기술서들이 사람이나 잡코리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직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검색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걸 표현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차용하셔서 내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또 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내가 했던 업무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런 것도 차분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력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깊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단계를 거치신다면, 이렇게 한번 이력서를 작성해 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년차 때 이직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력서를 한번 쓰셨는데, 이력서를 쓰고 나서 본인의 부족한 점들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시고 2년간 필요한 것들을 따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4년차 때 정말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직 준비를 하면서 이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직 준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력서 쓴 후에 이 두 번째 단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다름 아닌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묶어서 잡서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잡서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이 많아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룰 것이고,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한번 본인의 방법으로 일단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에 대한 부분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어디인가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네이버와 구글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갈 수 있는 회사를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바로 용기 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미 작성한 나의 이력서, 그리고 내가 찾은 그 리스트들, 그 회사들에 지원하시고, 사람인 잡코리아, 피플앤잡 이런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서 공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나의 이력서를 내 현재 회사는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설정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려해서 공개 전환하시기 바라고, 또 제가 이제 영문 이력서로 넘어가면 다른 사이트도 언급을 할 텐데, 일단 이제 국문 위주로, 이제 국내 기업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이제 경력 이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제가 영문 이력서 관련해서 얘기를 끝낸 후에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실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영문 이력서를 일단 작성을 해 주십시오. 국문 이력서와 동일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샘플 양식을 제가 하단 링크에 남겨놓았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한 요즘은 네이버, 구글에도 다양한 영문 이력서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국문 이력서에서 다뤘던 4가지 액션 플랜은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영문 이력서 쓰시는 분들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2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영문 이력 사이트,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해외 사이트에 있는 영문 이력서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식을 활용하실 경우가 높은데, 사실 저는 그런 양식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있는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 또는 거기에 있는 하이어링 매니저, 그 이력서를 받아볼 단계별로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해외 이력서에서는 빠져있는 어떤 내용들을, 사실은 그 내용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문 이력서를 영어로 바꿔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내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그 이력서 양식이 너무 예뻐서 그대로 이용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국문 이력서에 어떤 게 들어갔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또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럼 내가 영문 이력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면 내가 피플앤잡, 그리고 또 어디에 꼭 올리셔야 되냐면 링크드인에 올리셔야 됩니다. 링크드인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링크드인은 정말 핫한 플랫폼입니다. 요즘은 외국계 기업 체험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채용 담당자, 그리고 헤드헌터,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헤드헌터, 해외에 있는 채용 담당자들이 모두 다 링크드인을 통해서 인재를 찾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이, 점점 국내에는 그 리크루터를 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찾는 사람은 외국인이고 그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링크드인밖에 없습니다. 링크드인을 사용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런 영문 이력서 작성 관련돼서는 제가 심도 있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작성했던 이력서를 또 좋은 곳에 많이 지원하셔서 꼭 멋진 커리어 이어나가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죠. 제가 이어서 이제 한 가지 팁, 그리고 필요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 준비한다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시간을 좀 쪼개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이 주간 스케줄을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평일은 열심히 회사 일만 하시고 주말에 내가 2시간 동안 4시간을 잡고 그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첫째 주에는 뭐 국문 이력서를 쓴다. 내가 둘째 주에는 영문 이력서를 쓴다. 내가 셋째 주에는 가고 싶은 회사 리스트를 만든다. 그리고 내가 넷째 주에는 지원을 2곳에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단기 목표를 주간 형태로 한번 짜보시는 걸 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도 잘 하셔서 현재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내가 또 필요한 나의 커리어를 더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경력 이직에도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에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능동입니다. 네, 딱 듣기만 하셔도 아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실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너무너무 넘치고 난 너무 뛰어나고 난 지금도 잘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떨어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겸손에 대한 어떤 그 HR 담당자가 다룬 기사를 한번 제가 하단을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능동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수동적으로 이제 이력서를 다 올리고 공개를 돌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직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직하기 어렵습니다.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사 일할 때 힘들고 싫어도 하는 일들이 있듯이 이 경력 이직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가 투잡한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나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한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도 충분히 해보시고 정말 내가 가고 싶은지 왜 가고 싶은지 고민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면접 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로 이직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이직 팁 모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력 이직 꼭 성공하셔서 멋진 커리어 이어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